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금쯤 막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두 정상이 오늘 오후 6시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한중 간에는 다소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중국으로선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급속히 밀착하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변 강대국입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11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 자동차 전 시장에서.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소비세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어제부터였죠. 안동에서 세계 역사도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굵직한 행사가 많은데요. 잠시 후 안동시 손재환 마이스 산업팀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 달 47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하죠.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법률 문제라고 하면 바로 교통 관련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운전 중에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 텐데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고 직후에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통사고라는 건 그렇잖아요. 과실이 나한테 많건 적건 간에 안 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아, 물론입니다. 그렇죠. 예. 예, 병원하고 변호사 사무실은 안 갈수록 좋고 사고는 안 날수록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사건 사고라는 게 사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평소 운전할 때 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죠? 항상 주의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좀 우리 안에 많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안전불감증이라 하는데요. 네. 나는 안전하니, 나는 잘 모으니까 괜찮아. 내 주변은 괜찮을까.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꼭 사고가 나나 내 주변에 발생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좀 예민하게 이제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더군다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이 안전 문제라는 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나나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이라는 게 운전 실력이라는 게 특히나 좀 예. 젊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나는 몇 킬로까지 밟아봤어. 나는 뭐 네. 고속도로에서 뭐 150km, 180km 달릴 수 있어. 이게 운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은 방어 운전 잘하는 사람, 안전 운전 잘하는 사람이 예.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수영 익사 사고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 중에는 수영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또 운전 사고 나는 경우 중에는 뭐 내가 몇만 킬로 무사고라든지 뭐 몇 킬로 타봤어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도 나는 경우가 있어서 예. 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 한순간이니까 사고는. 예. 그래서 요번에는 뭐 고속도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이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듯이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도 많고 그리고 연쇄 충돌이 일어나는 등 대형 사고로 번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만큼 고속도로 주행 시는 한층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왕왕 이제 차량 고장이나 기름 부족 등으로 고속도로 주행 차로나 갓길에 이제 멈춰 서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정 없으면 갓길로 통행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예. 다만 이제 갓길에 주정차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주정차할 수 있다고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만일 이제 갓길 정차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주정차했느냐 여부가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예.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는 뭐 차량 고장이라든지 연료 고갈, 타이어 펑크 등의 사정이 있겠습니다. 예. 이제 뭐 방송을 보다 보면 뭐 용변 때문에 너무 급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뭐 볼일 봤다라는 에피소드가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용변적인 문제가 과연 이 법이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직 정진 때 판례까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조금 해석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득이한 사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용변 예, 예. 보는 행위 갓길에 세워놓고 뭐 재판 받아봐야 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피하려면은 굳이 용변 때문에 세우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너무 졸려서 정말 1분도 예. 못 참겠다 싶어서 갓길에 세워놓는 거 이것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것도 당연히. 그 경우에는 예. 좀 부득이한 사정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물론 이제 고속도로마다 휴게소나 예. 또 이제 졸음 쉼터가 있는 상황에서 곳곳에 굳이 있죠. 갓길에 세우는 게 과연 부득이하냐 피할 수 없냐 이런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졸음 쉼터 이제 고속도로에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이걸 좀 많이 좀 건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적어도 한 이제 20, 30분 예전에는 그냥 정도? 길만 쭉 났었는데 예. 점점 이제 고속도로 이제 쉼터가 늘어난 추세인데요. 예. 이게 앞으로도 좀 점점 더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이런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휴게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쪼매하게 하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제 갓길에 주정차하는 경우에도 이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차량 후방에 안전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요. 예. 뭐 삼각대 등 그게 예가 되겠죠. 예. 이것 또한 이 설치 여부에 따라서 과실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물론 차량 비상등을 켜는 거는 물론 필요하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첫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갓길에 주차를 했고 두 번째는 안전 표지판 등 후방 안전 조치를 충실히 했으면은 이 경우에 만약 갓길에 세운 선행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했으면은 후행 추돌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이제 100%로 볼 수 있을 건데요. 예. 그런데 만일 부득이한 사정 없이 갓길에 그냥 주차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경치가 너무 좋다든지 뭐 음식을 먹기 위해서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 경우는 주정차 자체가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과실로 산정돼서 예. 후행 차량이 부딪혔다 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그런 부득이한 사유 없는 주차를 과실로 20% 정도 잡게 됩니다. 아, 약 20% 정도? 예. 물론 이게 세세한 어떤 그 사항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과실로 잡아버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더라도 주정차 자체가 위법이면 과실로 산정하는 건데요. 예. 여기서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장 보실 때 잠시 이렇게 주차해 놓으시고 주정차해 놓으시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때도 이제 정차 자체가 위법이면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과실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잠깐 30초 세워놔도 안 되는 거죠? 그 주정차 금지된 구역에 세워놓으면 그것도 과실로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쪽이 들이받아도 어떻게 내 과실이 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이래 사거리 코너가 많은데요. 우리 안동도 그렇고 예. 5m 코너로부터 5m 이내에 주차한 경우는 그게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그런 하시면 과실로 산정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하급식 판례 중심으로 좀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면요. 그 선행 차량이 부득이한 사정 없이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후행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이 주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예. 이때는 아까 같은 그냥 뭐 20% 아니냐. 예. 참 그렇죠. 이 부득이한 사정 없이 이제 주차를 20%로 봐야 되는데 예. 이게 후행 차량 졸음도 감안해가 10%로 좀 깎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 후행 차량이 예. 졸음운전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예. 때는 후행 차량 과실이 한 10%포인트 더 올라갔군요. 여기서는. 예. 90%로.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래서 항상 졸음운전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고장 등이 일어나서 부득이하게 이제 갓길에 정차했는데 네. 그런데 이 경우 또 안전 표지판을 뒤에 설치 안 했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인데요. 아, 예. 예, 하급식 사안 중에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했는데 부득이한 사고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어떤 사정으로 당시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제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이 충돌할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주차는 했지만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후행 그 뒤에 뭐 삼각대나 이런 거죠. 그 선행 차량 과실을 한 40%까지 본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선 또 확 올라가는군요. 예, 확 부득이한 올라갔습니다.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안 했으니까. 했는데 예. 하여튼 그만큼 주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차했을 경우에 그 사유도 그렇지만 뒤에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밝힌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삼각대나 이런 안전 표지판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 기회에 꼭 좀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삼각대 같은 거요. 예. 잘 안 쓰게 되니까 저도 거의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분들 많으실걸요, 아마 지금. 예, 맞습니다. 그 뒤에 트렁크 열어보시면 이제 비치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그 사고는 항상 그렇습니다.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한 번 나면 크게 나니까. 예. 뭐 그런 점 감안하시면 준비해 놓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이 삼각대가 없는 분들 빨리 좀 준비해 놓는 게 좋으시겠고, 만약에 없을 때는 비상 깜빡이라도 확실하게 켜놓고, 그렇죠? 최소한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갓길 주정차 시에 취해야 할 조치와 과실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런데 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이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보통은 이제 그냥 차를 세워두고 보험사 불러서 이제 보험사끼리 뭐 가실부정화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출퇴근길에는 기타 사정으로 빨리 차량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왜 안 빼놓고 하고 뭐 또 상대방 운전자 일단 빼고 처리하자 이래가지고 뭐 경험도 없죠. 이러니까 그냥 이제 빼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일단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빵빵되는데. 예, 그래도 이 경우에는 우선 사고 차량들 바퀴 위치에 대해서 빨리 표시를 하시고 바퀴 위치. 예. 그리고 사고 차량에서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내 최소 4개 방향에서 그 사진을 찍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어느 부분 부딪혔는지 이제 좀 정확히 되고요. 또한 사고 부위에 대해서도 여러 방향에서 근접 촬영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동영상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이렇게 빨리 조치하는데 2, 3분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후에 차량을 옮겨야 추후 과실 산정에 있어서 각자의 잘못에 따라 정확히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어서 그렇고요. 이게 정신 없다고 해서 그냥 비켜주면 이 분쟁이 더 커져버립니다. 내 차는 억수로 많이 참 이래 안 좋아졌는데 5대5 한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운전자들도 이런 경우는 2, 3분 정도 참아주시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차량을 옮기는 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이걸 충분히 찍어 놓는 게 중요하다. 충분히 맞습니다. 찍어 놓고 이동시켜라라는 말씀. 그 충돌 부위뿐만 아니라 좀 더 멀리에서 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찍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서 뭐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갔는데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가끔 우리가 들었어요. 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자세하게 이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나 어른을 가볍게 충돌한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내려서, 아유, 괜찮습니까? 물어보니까, 괜찮습니다. 내려서 그냥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는. 예. 근데 이게 가끔 뺑소니 입건되기도 하는데요. 예. 이게 사고 직후에는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좀 지나면은 이 충돌 부위가 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중에, 예. 예, 그러면 이제 운전사 인적사항을 모르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그 경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뭐 조금 생각이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고는 났는데 차량이 그냥 갔다라고 진술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요? 이래서 뺑소니 입건이 되어버리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 아니 그때 피해자가 정말 괜찮다 그래서 갔다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증거가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억울하겠네요, 이러면. 예, 억울한데도 뭐 그냥 이렇게 돼서 입건이 왕왕 되게 됩니다. 그래서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없진 않은데요.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는, 또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량에 일단 부딪혀서 그냥 보험금 타는 경우 있고, 좀 더 나쁜 사람들은 일단 부딪혀서 괜찮다고 차를 보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경찰에 뺑소니를 신고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단 보내고 나서. 그래야 나중에 보상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냥 보험금 받는 것보다 뺑소니 합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보내고 이제 딱 그렇게 하는 경우 있죠. 못됐네요. 네, 가끔 나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은 철저히 대비해서 이제 피해자와 일단 번호를 교환하는 게 중요한데요. 피해자가 아유 괜찮습니다. 뭐 번호 교환도 내 개인 정보라서 주기 싫어요.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경찰에 이제 사건 신고를 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누가 내가요? 그 운전자가 그렇죠.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신고를 먼저 해요. 예, 신고를 해버리면 그 내용이 경찰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이랬는데 약간 이제 누굴 부딪혔는데 어떤 사람이었고, 근데 내가 이래 인적사항 알려줬는데 대대 갔다. 근데 내가 이거 참 경찰에라도 신고를 해서 내가 혹시 연락이 오면 내라고 알려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사건 내용과 자기 인적사항을 경찰에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뒤에 막 나쁜 사람들이 와서 뭐 뺑소니 신고를 해도 이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뭐 보험사에도 전화해놓으면 더 안전할 거고요. 보험사에도 해놓으면 좋고. 특히나 이게 좀 어린아이들 같으면요. 본인 스스로가 놀라고 야단 들을까봐 두려워서 막 사고 나도 막 도망가버립니다. 맞아요. 혼날까봐.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 아가 이래 왔는데 막 멍들어 있고 피나고 하면요. 또 부모 입장에 굉장히 화가 나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부딪혔는데 그 아저씨 뭘 하시더니 나 괜찮다고 와버렸어 이렇게 그럼 어른이 가만히 있더나 이래가 썩나서 신고를 하시거든요. 이게 사건이 이래 얽혀버립니다. 그래서 입건이 돼서 처벌이 되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구체적으로 사고 신고를 하시고 본인의 인적사항 번호를 경찰에 남겨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신고 시점은 그 즉시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운전대를 잡았다 하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전운전, 방어운전 습관화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스팸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알고 계셨나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어제부터죠. 안동에서 세계 역사도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안동에서 국제교육도시 연합 세계 총회도 열린 바 있죠. 안동에서 이렇게 굵직한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안동이 마이스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손재환 마이스 산업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손재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 역사도시 연맹과 세계 역사도시 회의는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세계 역사도시 연맹은 일본 교토시가 1987년에 창설한 국제기구입니다. 과거에 수도였거나 역사 깊은 도시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예. 현재 65개국 125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동을 포함해서 예. 경주, 공주, 부여, 수원시가 회원도시고요. 예. 해외는 경연절이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미래 역사도시 창조라는 주제로 제18회 역사도시 회의가 안동 국제컨벤센터에서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과거의 수도였거나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 위주로 해서 결성이 된 국제기구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안동 포함해서 5곳이 여기 회원이 되겠군요. 자,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세계 역사도시 회의 어제 오늘은 어떤 행사가 있었고 또 내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은 또 어떤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까? 예, 어제는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신역사도시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상의 국민대 석자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었고요. 예. 오후에는 이란 테헤란시, 그리고 그리스 코린트시, 그리고 중국 시안시 등 각 도시의 대표들이 지역 커뮤니티와 도시 재생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안동 권기창 시장님께서는 역사도시 안동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로 안동의 사례를 직접 발표해 주셨는데요.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도시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을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전문가 세션이 있었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역사도시라는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출신의 디지털 아카이브 전문가 5분이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의 둘째 날인 오늘은 지속 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중심 역사도시라는 주제로 도시별 주제 발표와 미래 청소년들이 바라본 역사도시라는 주제로 영어로만 진행하는데요. 청소년 포럼이 진행됐고요. 또 안동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자랑이죠. 하이말 투어와 수천유 줄불놀이 관람이 아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총회,
더불어서 폐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세계 역사도시 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안동을 찾으셨을 텐데, 자, 안동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도움되는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저희 컨벤션터가 8월 30일 개관했는데요. 네. 대규모의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세계 교육도시연합총회에서는 국내외 130개 도시에서 약 2,1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예. 이번 세계 역사도시회의에서는 21개국 48개 도시에서 약 8,000여 명이 참석한 걸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많네요. 또 있습니다. 예. 오는 그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네스코 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가 개최되는데요. 이때는 그 25개국 약 한 150여 명이 우리 안동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 한 8,000명 정도 왔다고요? 세계에서? 그렇지 않고요. 그 800명 정도 왔습니다. 800명 정도.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지난달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가 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잠깐 좀 지나갔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처음 열린 행사라서 우리 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은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1994년도에 설립된 유네스코와 공조하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예. 이 연합은 그 교육 환경 개선이나 평생 교육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기구고요. 예. 이 총회는 그 최대 규모의 교육 관련 국제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관련 국제회의다. 네, 그게 바로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였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안동에서 열렸다는 말씀이시고. 예. 여기도 뭐 많은 분들 찾으셨을 텐데 아까 한 2,100여 명 정도 찾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행사였을까요? 예, 이번 그 안동 총회를 통해서 글로벌 도시로서 우리 안동의 이미지와 또 역량이 잘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동이 평생 학습 도시에서 글로벌 교육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동에서 이렇게 연이어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안동을 방문한 외국 인사들의 반응 어떤지 직접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예.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예. 총회를 마치고 나서 그 해운 도시로부터 그 감사 편지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특히 외국 분들은 한결같이 가장 짜임새 있고 잘 준비된 총회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한 안동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그런 칭찬이 잘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체험 프로그램이나 스터디 투어, 그다음 유네스코 세계 유산 투어를 통해서 안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렇군요. 안동시가 이렇게 국제 마이스 산업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동시 마이스 산업의 전망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마이스 산업은 기존 관광 산업에서 좀 더 진보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관광객이 어떤 관광지나 어떤 지역을 찾는 곳과 비교해 볼 때 마이스 행사에 참가하는 분들이 그 개최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소비의 범위도 훨씬 넓다는 그런 산업적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마이스 산업은 컨벤션 센터 대관뿐만 아니라 숙박이라든가 식음, 운송, 공연, 그다음 관광 투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산업 분야 전반에 미치는 경제를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외 큰 행사를 유치하고 또 많은 손님이 찾도록 해야 할 텐데요.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시는 현재 마이스 산업 시작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 저희와 같은 그 컨벤센터를 보유하고 도시가 또는 그 개수가 한 16개 정도 됩니다. 아, 국제 되는데, 컨벤션 센터가 네, 그렇습니다. 16개가 있습니까? 전국에? 예, 국내에.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시만의 어떤 그 고유하고 그 차별화된 안동형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컨벤션 센터가 그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요. 안동의 고유한 특색이나 이미지를 더욱 좀 강화하는 노력, 그 매력적인 안동으로 찾고 싶은 안동으로 만들어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이스 산업 도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시의 이미지를 강하고 또 고유한 특색을 좀 부각하는 그런 그렇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경쟁적으로 회의를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안동형 회의와 그 전시 박람회를 새롭게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동의 산업 구조와 마이스 자원을 활용해서 안동만이 개최할 수 있는 마이스 행사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동의 마이스 산업을 전담하고 이끌어갈 그런 그 전담 기구, 즉 그 컨벤션 뷰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스 산업은 그 국경이라든가 행정 단위를 넘어서 그 시장 확대가 필요한 그 매우 개방적인 산업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 컨벤션 허브로서 우리 안동이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팀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세계 역사도시 회의와 안동의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손재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안동시 손재환 마이스 산업 팀장이었습니다.